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자 공부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7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잘 보셨나요? 맑은 목소리, 경쾌한 율동, 언제 보아도 재밌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한자 중 처음 한자를 보겠습니다. 발족. 자, 이번 한자는 발족자입니다. 자, 발족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를 보시죠.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발의 모양을 본뜬 글자가 바로 발족자가 되겠습니다. 자, 발족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 손과 발을 수족이라고 합니다. 2번, 부족한 점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번 볼까요? 너는 지금 너의 일에 만족하니.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 좋은 느낌이나 기분을 가지는 상태를 우리는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족자와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요. 금종령입니다. 어떠한 공간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올 수 없게 하는 것을 금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금종령을 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음에 흡족, 마음에 아주 드는 것을 흡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충족, 충분히 채워졌을 때 우리는 충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한자 성어가 있죠. 뭡니까? 조족지혈입니다. 여러분 조는 뭐예요? 그렇죠. 세조입니다. 그래서 세 발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발의 피는 뭘까요? 아주 작은 분량을 우리는 조족지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무거울 중. 이번 한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여러분 무거워 보이십니까? 자,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등에 짐을 지고 있네요.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선 모양을 본떠 무겁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무거울 중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실까요? 첫 번째, 소중한 말과 글. 소중은 중요한 의미나 가치를 가진 상태에 있는 걸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무척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영어는 체중이 50kg나 됩니다. 체중은 뭐예요? 그렇죠. 몸무게. 3번, 병이 심하면 중병이 됩니다. 중병은 상태가 아주 심한 병을 중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심한 환자를 중환자, 그런 환자를 모아두는 곳을 중환자실이라는 거 아시죠? 자, 활용어 살펴보면요. 중량입니다. 중량은 뭐죠? 그렇죠. 바로 무게가 중량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과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기에 벅찬 일을 할 때 과중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세 번째 중자, 귀중, 귀하고 중요하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귀중한 자식이 되는 거죠. 자, 중자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상대어 있다고 그랬죠. 무거울 중에 반대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가벼울 경입니다. 그래서 중량급이 있으면 반대로 가벼운 사람들 경량급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종이지. 자, 이번 한자는 종이지자입니다. 종이 본 적 많죠? 여러분이 본 종이를 바로 이렇게 쓰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실이 보이고 있죠? 실사에 뿌리씨, 요건 발음 요소입니다. 그것을 합한 글자로 옛날에는 낡은 베옷을 삶아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이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종이지자 활용 예문 보시면 지영이는 쪽지에 글을 써서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쪽지는 뭐예요? 작은 종이 조각을 쪽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봅시다. 자, 편지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3번, 이 책 표지가 너무 예쁘다. 표지라는 건 뭐예요? 책의 맨 앞에 겉장을 우리는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볼까요? 백지. 백지는 뭐예요? 하얀 종이를 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색지가 있죠. 어떤 종이? 그렇죠. 색종이가 바로 색지가 되겠고요. 자, 원고 쓸 때 쓰는 거, 원고지. 200자 원고지, 400자 원고지, 800자 원고지가 있죠. 자, 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한자 성어는 바로 지필연묵입니다. 지는 뭐예요? 종이죠. 필은 붓이고요. 연은 뭡니까? 벼르고 묵은 바로 먹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문방사우라고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하늘천. 이번 한자는 하늘천자입니다. 자, 하늘천자 어떻게 만든지 살펴보면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뭐였죠? 큰 대자였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 위를 가리켜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늘천자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 위에다가 한 획을 그으면 바로 하늘천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천자의 활용 예문 보시면 하늘천따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천자문의 맨 앞에 글자가 바로 하늘천따지 아닙니까? 두 번째, 청천하늘에 날벼라. 청천, 청은 무슨 청이에요? 푸를 청이죠. 푸른 하늘에 날벼라. 이것은 뜻밖에 일어나는 돌발적인 변을 우리는 청천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사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3번, 천재지변이 일어나다. 천재지변은 뭐예요? 지진이나 홍수, 태풍 따위와 같이 자연현상에 의해 빚어지는 재앙을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천문은 하늘, 천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천문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그럴까요? 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천재, 재는 재주 아닙니까? 천재, 어디서 줬다? 하늘이 준 재주다. 다시 말해서 타고난 재주 또는 타고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천직입니다. 하늘이 준 직업이다. 그래서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다. 군인을 천직으로 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천직이 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겠죠. 천과 상대되는 한자 있다고 그랬죠. 하늘천과 상대되는 한자는 바로 땅지자가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풀초. 이번 한자는 풀초자입니다. 봄이 되면 많이 만나는 풀들 생각하면서 자원풀이 보시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풀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풀초 밑에 이를 조, 조가 나중에 초라는 글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를 조를 합한 글자로 이른 봄에 가장 먼저 싹이 돋아나는 것이 풀이라는 뜻으로 생긴 것이 바로 풀초가 되겠습니다. 풀초의 활용 예문 볼까요? 앞산에 초목이 울창하게 우거졌습니다. 초목은 그렇죠. 바로 풀과 나무입니다. 2번, 잡초를 뽑아줘야 곡식이 잘 자랍니다. 잡초는 뭐예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흔한 풀을 우리는 잡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우리 집에는 화초를 많이 기릅니다. 자, 화초는 뭡니까? 그렇죠. 꽃이 피는 풀과 나무를 우리는 화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와 관련된 활용어 살펴볼까요? 초원입니다. 풀초자에 언덕원자죠. 풀이 있는 언덕을 우리는 초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약초입니다. 약의 재료로 쓰이는 풀을 우리는 약초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제초입니다. 제초는 뭐예요? 풀을 뽑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풀 뽑는 걸 뭐라 그래요? 풀 뽑기? 아니고요. 다른 말로 김맥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초자와 관련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 있습니다.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뜻 보면요. 결은 맺는다. 초는 풀이죠. 풀을 묶어서 보, 갚을 보, 은혜를 갚는다.
고사에서 연유된 건데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 것을 우리는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갚는 결초보은의 자세를 지녀야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5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아주 멋진 율동과 노래였습니다. 자, 처음 한자 보시죠. 편할 편. 자, 이번 한자는 편할 편 또는 똥오줌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한자는 바로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알 수 있는 한자입니다. 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오고 있죠. 사람 이내에 고칠 경을 합한 글자로 사람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시 고쳐서 편리하게 하다 이 뜻을 가진 말이 바로 편할 편자고 또는 변으로도 쓰이는 것이 편할 편자가 되겠습니다. 편할 편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배짱이가 쓴 편지를 읽어봅시다. 2번 만약 나무가 없다면 우리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맞죠? 3번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시간은 편하고 쉬운 시간에 연락 주십시오. 활용어 살펴볼까요? 불편입니다. 편하지 않은 걸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간편. 아주 쉽고 아주 간소한 것을 우리는 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편의.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을 씁니다. 자, 편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음이 중요하냐면요. 편자는 편할 편일 때는 편리, 편한, 불편이라고 읽지만 이것이 똥오줌 변일 때는 소편, 대편, 편소가 아니라 소변, 대변, 변소로 읽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한국 한. 자, 이번 한자는 월드컵 때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 바로 한국 한자입니다. 한국 한자의 자원풀이 살펴보시면 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돋을 간과 애울 위를 합한 글자로 해돋는 쪽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한국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한국 한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우리의 조국 한국. 2번 많은 사람들이 한우 고기를 좋아합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재래의 소가 한우가 되겠고요. 3번 삼촌은 한의원 원장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한국 한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한자와 관련한 활용을 살펴보면 한복, 우리나라 고유의 옷이 한복이죠. 반대되는 건 뭐예요? 양복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한식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을 한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는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만든 종이를 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한국을 이루는 반도인데요. 반도는 뭐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이 한 면이 육지에 닿은 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한반도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말씀화. 자, 이번 한자는 말씀화자입니다. 자, 여러분 왼쪽 글자가 뭔지는 알죠? 말씀원자입니다. 자, 이 글자의 자원풀이를 살펴보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아, 저것이 바로 혀입니다. 바로 혀로 말을 한다요. 말씀, 이야기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말씀화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화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 방금 새싹이 전화를 했어요. 그는 매주 영어 회화를 배우러 다닌다. 회화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번, 나는 그와 대화하는 동안에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자, 이 글자와 관련된 활용을 살펴볼까요? 말씀하, 신화입니다. 신화는 뭐예요? 신들의 이야기. 단군 신화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것이 바로 신화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동화. 동심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를 우리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실화. 실화는 뭐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살, 활, 이번 한자는 살활자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물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를 나타낸 글자가 바로 살활자입니다. 살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살활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친구와 단짝이 되어 다음 활동을 하여 봅시다. 2번,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글을 읽어봅시다. 3번, 이 일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사업입니다. 사활이 뭡니까? 사는 죽을 사 아닙니까? 죽기와 살기. 다시 말해 사활이라는 것은 어떤 중대한 문제를 생사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을 사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활용은 뭡니까? 잘 이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자활이 나오죠. 자는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자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활기입니다. 원천이 되는 힘, 활기가 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활자를 쓰고요. 활과 반대되는 한자 알아봐야 되겠죠. 상대어. 살활에 반대되는 한자어는 죽을 사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효도, 효, 이번 한자는 효도효자입니다. 우리가 사자서학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글자와 관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원풀이를 살펴보시면 자,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와 노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가 노인을 부축해가는 모습을 본떠 효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효도효자가 되겠습니다. 효도효자 활용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뛰어든 효녀. 누구예요? 심청. 어떤 애는 춘향이라는데 상관이 없죠. 2번.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3번. 안타깝게도 효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쏙쏙한자 300 배운 학생들은 3번 같은 말과 상관이 없겠죠. 활용을 살펴보면요. 효심이 나왔습니다. 마음심이죠. 효도하는 마음을 효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충효, 충성과 효도를 충효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불효자, 불효한 사람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말이 있습니다. 효는 백행지 본이라. 무슨 뜻이냐?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온갖 행실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뭐라고 배웠다? 그렇죠. 효라고 배웠습니다. 효를 스스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한자를 모두 함께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인 육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육서 중에 뭘까요? 우리 뭐 배웠죠? 상형, 지사, 회의, 그리고 형성, 전주, 가차인데 그 중에 뭘까요? 바로 형성문자입니다.
자, 형성 문자는요, 원래 만들어진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즉,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형성 문자입니다. 우리 한자의 80% 이상이 바로 형성 문자인데요. 형성 문자는요, 처음 두 글자와는 다른 새로운 뜻의 글자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성 문자의 예를 화면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록할 기자는요, 말씀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몸기라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합쳐져서 기록할 기자가 됐고요. 물을 문자는요, 입구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문문이라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결합하여 물을 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의 80% 이상이 형성 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볼 때는 이게 음 부분이고 이게 뜻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더욱더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 공부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처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의 도금을 쓰세요. 중요한 도금 문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불적? 아니죠. 부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천재입니다. 하늘에서 생긴 재앙, 홍수나 또는 지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자, 세 번째, 편소 아닙니다. 변소가 되겠고요. 네 번째, 부효가 아니라 불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1번은 뭡니까? 그렇죠. 말씀 화자입니다. 대화, 회화할 때 이 말 쓰고요. 2번, 무거울 중자죠. 3번은 종이 지자입니다. 백지, 색지할 때 쓰고요. 4번은 훈음이 두 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편할 편, 그리고 똥오줌 변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한자어에서 반대, 상대되는 한자를 보기에서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것들은 둘이 상대어로 이어진 거네요. 1번 가벼움과 무거움이란 뜻을 가진 낱말. 가벼울 경에 상대어는 뭡니까? 무거울 중이겠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하늘과 땅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 땅지에 반대되는 것은 하늘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죽기와 살기란 뜻을 가진 낱말. 죽을 사와 반대되는 것은 살생이겠죠. 살생이 없네요. 활자가 되겠죠. 살활.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잘 푸셨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좌명 좌청하고 임명 입청하라. 자, 무슨 말인지 살펴볼까요? 앉아서 명하시면 앉아서 듣고 부모님께서, 또 서서 명하시면 서서 들어라. 보통 부모님이 서서 얘기하시는데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듣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 말 배웠으면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천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함께 하십시오.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줍니다. 하늘을 친구로 여기는 슬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